자,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지금 한국일보의 기사 두 꼭지, 하나는 인터뷰고 하나는 배경 설명 기사인데 그 두 꼭지가 그저께 나왔습니다. 아침에.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그간에 우리들 병원 문제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은 이 물밑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죠. 버닝썬 때도 윤규건이 우리들 병원 문제라는 부분이 부각되었고 또 1월 달에 지금 주간조선 보도 이후에 제가 숱하게 이 우리들 병원의 1,400억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도 했고 또 국감장에서 최이배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질문을 했습니다. 검찰이 사실상으로는 기소라고 결정해놓고 결론은 불기소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니 그래 좀 이상하지요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.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을 했지요. 자, 그래서 지금 신혜선 씨가 한국일보와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또 조용해졌습니다. 어제 하루 종일요. 그래서 신혜선 씨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정권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진문이 자신을 농락했다라고 툭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톱했어요. 그리고 왜 한국일보 하나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한국일보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스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신혜선 씨가 일을 잘 못 풀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중요한 지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신혜선 씨가 저런 식으로 하면 당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. 신혜선 씨의 그 빌딩이 말입니다. 지금 2015년에 이제 입찰로 올라와서 계속 입찰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을 변경하면서 2016년까지 끌어왔습니다. 그래서 2016년 5월에 이제 한 차례 유찰되고 그 뒤로는 계속 변경을 최저 매각 가격을 변경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얼마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면 463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달라들 수 없도록 홀딩을 시켜놨죠. 그래서 2017년에는 아예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경매를 갖다가 이 홀딩 시켜놓은 거죠. 2018년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2018년에는 460억으로 올려버렸어요. 2016년에 310억이던 게 2018년에 460억을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사겠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. 그러다가 2019년 올해 5월 14일 날 521억으로 지금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누가 사지를 못하고 유찰돼 버렸어요. 그러다가 올해 6월 18일 날 갑자기 또 이 416억으로 또 매각 가격이 변경이 됐습니다. 최저 매각 가격이요. 그러다가 또 8월 27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을 다시 또 521억으로 올렸습니다. 좀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때 또 유찰 됐습니다. 그러니까 2019년 5월에도 521억이라 유찰되고 그리고 또 8월 27일에도 521억이라 유찰됐습니다. 자, 그리고 10월 8일 날 다시 또 416억으로 낮췄어요. 최저 매각 가격을. 근데 그것도 유찰됐는데 5차 지금 경매에서 그러니까 2015년에 올라 있는 게 지금까지 경매가 몇 년입니까? 2015년 7월 28일 날 경매에 올라와서 지금 2019년 11월 12일입니다. 4년하고 지금 4개월 동안에 고작 경매 입찰에 붙여진 것은
5번밖에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더 내려와서 지금 333억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썼어요. 입찰을 한 명이. 가격이 낙찰이 37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. 그게 11월 12일이에요. 그래서 신혜선이가 어제 자기 건물이 명의가 바뀌었더라 하는 말이 13일 날 인터뷰에서 나온 겁니다. 13일 날 해놓고 그저께 발표했죠. 3월 18일 날. 그래서 신혜선 씨가 이제 화가 나서 기자 오래해서 썩 풀었죠. 썩 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가관입니다. 자, 그런데 경매 정보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19일자 어제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경매가 되고 나면 일주일 안에 그 경매가 낙찰된 부분에 팔 건가 안 팔 건가를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. 원래 이렇게 이제 압류되어서 경매에 붙여지는 것은 법원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임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이 370억의 가격에 지금 매각을 불허가했다는 겁니다. 자, 어제 법원이 매각을 허가했으면 오늘 잔금 납부가 될 거고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될 건데, 그런데 지금 매각이 불허되면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게 스톱됐다. 또 끌어주는 거예요. 자, 이 신혜선 씨가 가진 파워는 도대체 무슨 파워냐?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어떻게 정권이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. 그리고 그 여자가 돈을 못 갚았다.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압류해서 경매 조치하는 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법적 질서인데,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부분은 법적 질서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. 법적 질서만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내 건물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고, 13일 날하고 16일 날 두 번 인터뷰한 내용이 18일 날 나왔는데요. 자, 이 기자의 18일 날 인터뷰 기사에서 신혜선 씨 건물은 A은행의 채권으로 넘어간 뒤에 경매로 붙여져서 이 인터뷰, 한국일보 인터뷰 하루 전인 12일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신혜선 씨 말을 기자가 그대로 쓴 거지요.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신혜선 씨가 이야기했으니 기자가 아는 거지,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런데 보면 법원이 입찰해서 이제 낙찰된 걸 불허했습니다. 19일 날. 그러니까 신혜선이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그야말로 자기 건물을 경매를 시켜서 낙찰시키니까 이걸 이제 완전히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신혜선이 인터뷰가 되고 나니까 곧바로 정권은 지금 일주일 안에 경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된 사람한테 그래, 네가 잔금 내고 갖고 가라고 허가해야 되는데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다 허가가 된다는 거예요. 불허될 때는 실수로 해가 뭐 공짜를 하나를 더 붙였다든지 내가 실수해서 써낼 때, 안 그러면 뭐 또 법원이 실수해서 뭐가 발생했다든지 서류가 미비했다든지 요럴 때만 불허하는데, 자, 실수해서 더 썼다 하면 그 보증금을 내잖아요. 10%인가 그걸 떼어요. 경매 보증금을.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거를 사면서 액수를 실수하겠어요? 아니면 채무자가 지금 항고를 했을 때 이제, 그러니까 이 건물의 원래 주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 항고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, 채무자가 항고를 한 것도
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신혜선이는 그냥 기자 인터뷰 한 방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각을 막은 거예요. 그럼 이건 누가 결정했겠어요? 정권의 권력 핵심에서 결정을 한 거죠. 자, 지금 이 건물이 2015년 7월 28일 날 첫 입찰에 나온 이래 경매에 넘어간 적은 딱 5번인데 처음에 넘어간 게 이제 2016년 5월 17일 날 한 번 넘어갔어요. 자,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라서 그랬다 칩시다. 그 뒤로 이제 계속 가격을 변경시켜요.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버렸습니까? 촛불이 2016년 하반기에 생기잖아요. 그래서 촛불 이후에는 문정권이니까 2017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. 2018년에도 경매 한 번 안 붙여주고 계속 가격만 올라갔습니다. 그러다가 2019년 들어서 갑자기 이제 5월달, 8월달, 10월달, 11월달 계속 지금 입찰이 진행이 되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우리들 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권력이 이 부분을 겁을 준다고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입찰을 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유찰되다가 이번에는 누가 써내서 낙찰이 되어버렸어요. 370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. 자, 그러니까 신혜선이는 어차피 너네들이 경매를 못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탱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또 저걸 낙찰시켜? 그렇다 하면 내가 또 기자회견을 한번 하지. 이러니까 또 매각 불허가 된 겁니다. 그러면 저거를 370억 5천만 원에 샀던 사람은 헛수고한 거예요. 전 정권을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혜선이가 다 폭로하지 않고 제가 부분적인 것만 흘리고 있다는 거죠. 신혜선이가 폭로하지 않은 핵심은요. 박수현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전달하려고 한 거. 누구겠어요? 문 아니면 누구겠어요? 신혜선은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권은 계속 이 정권이 있는 한은 저 건물을 저런 식으로 그냥 경매에 붙여진 채 끌고 가면서 신혜선을 달개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권력 핵심을 향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. 도대체 우리들 병원 1,400억 대출과 신혜선의 260억 부채와 저 건물의 경매 진행 과정에는 뭐가 관련되어 있느냐. 그런데도 한국의 모든 언론은 침묵하고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대출이 나왔을 때가 이명박 정권 말기고 2012년 12월이니까 강만수 MB의 핵심이 당시 산업은행장이자 산업은행 지주 회장으로 있었습니다. 자, 이 무슨 건덕지가 있는 겁니까? 왜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이 침묵합니까? 여기에는요, 여야를 넘나드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. 자, 한국당 이런 식으로 야당 헤쳐먹으려면 해산하는 게 좋습니다. 저게 야당입니까? 어째 한장수 개인 하나보다도 더 못합니까?